영어학 통사 의미 활용을 담당한 박경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통사 의미 활용에 대한 대비, 임용시험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입형이 줄어들고 논술형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통사론에 대해서, 통사 의미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주 전에는 기입형도 나왔지만 이제는 기입형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출 분석을 보면 2015년도에 이렇게 바인딩 시오리가 나왔고 이렇게 좀 한 분야에 대해서만 나왔죠. 그러나 여기 2017년도를 보면 하나가 아니라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과 바인딩 시오리 혼합, 그리고 2018년에 보면 세타 롤 어사인먼트와 바인딩 시오리 슈퍼레이징 혼합, 그리고 2019년도에 VP 프리포징과 엑스트라 포지션, 에정션, 컨스티튜언스, 이렇게 점점 더 여러 분야를 혼합해서 응용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사론을 그냥 어떤 것을 그냥 달달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사론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개념을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런 문제에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읽어가야 하는데,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읽으면서 그 문제에서 제시된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통사 의미 활용에서는 무엇보다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 개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A형 9번 문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A형 9번 문제 자체를 찬찬히 훑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학생들이 그걸 어려워하냐면 그냥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VP 프리포징을 사실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포지션에 대해서 또 이동을 하려면, 이동이 된다면 그것은 컨스티튜언트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혼합했을 때 어려움이 생겨서 저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시피 이 앞에서도 보면 계속 문법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특히 예비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 학생들은 문법에 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거의 하나씩은 꾸준히 출제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subject control pro냐, object control pro냐, 이건 많이 하는 거죠. 이거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이제 arbitrary pro라는 말을 써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의고사나 또 수업할 때 많이 다루었던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공 이론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 통사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입형으로 낼 수 있을 정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를 딱딱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야 챕터별로 할 때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업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1, 2월 기본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기본 이론에 맞는 그 기본 이론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요. 3, 4월 심화 과정에서는 그 기본 개념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해서 역시 심화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뭐 의문론이나 통사론은 사실상 데이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것이구나.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논리적으로 답을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6월에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있는데 5, 6월에는 특히 개념 파악은 당연히 이전에 하고요.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영어로 쓰는 연습,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6월부터는 이제 학생들의 답을 첨삭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에는 문제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이론 정리, 핵심 정리를 하고 응용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이제 주요 내용 이해와 그 다음에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요. 9월, 11월, 9월부터 11월까지는 10회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문제, 서술형 문제를 쓰는 경우 첨삭 채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1, 2월, 3, 4, 5, 6, 7, 8에 원서 강독 그 강의가 있는데 알다시피 원서 강독은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책을 읽어보면서 되는 것이죠. 근데 1, 2월에는 우리가 Teacher's Grammar를 했는데 Teacher's Grammar는 이제까지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 책이기도 하고 Teacher's Grammar에 나온 내용이 통사론이나 의미론이나 화용론에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Teacher's Grammar를 8주에 전체를 다 정리해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수업을 했고요. 이 Teacher's Grammar는 꼭 봐야 되는 책이고 그리고 3, 4, 5, 6월에는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 책 2013년도 3판, 심판이죠. 이 책을 읽고 또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도 풀고 해서 통사론을 보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사론 문제는 거의 GB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 Government Binding을 GB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변형 문법, Transformational Grammar, TG, 변형 문법에서 변형 생성 문법, 그리고 뭐 Standard Theory, Extended Standard Theory, 그 다음이 Government and Binding인데 우리 시험은 Government and Binding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책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간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통사론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The Grammar Book이라는 문법책이 있죠. Teacher's Grammar보다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어려운데 이 The Grammar Book을 읽어서 역시 뭐 읽는 능력도 키우지만 이제 문법을 완성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법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통사론 문제는 어렵다라는 것은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여러 분야가 합쳐지는 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B 이론, 당연히 GB 이론은 우리가 하고요. 그 GB 이론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GB 이론을 그냥 갖다 내면 못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엑스바 티오리에서 컴플리먼트와 에정트 이거에 대한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타로 어사이먼트, 바인딩 티오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각 분야마다 중요한 거 케이스 시어리라면 거기서 중요한 개념, 핵심 개념 엑스바 시어리라면 거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가 반드시 설명을 해놓죠. 설명을 하고 문제를 제시하는데 출제자의 설명을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로는 통설원학원은 또 다르죠. 이것이 사실은 한 학기가 아니라 두 학기, 세 학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인데 의미론과 화용론에서는 뭐 출제가 되는 때도 있고 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론도 화용론도 다 이제 물론 이제 통설원을 한 65% 정도 한다 그러면 의미론은 한 뭐 그거의 절반 정도는 해야 되겠죠. 화용론은 또 의미론의 한 절반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빼놓다가 이거 빼놓으면 이 문제는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과목이고요. 의미론에서 이제 스코프 인터랙션, 앰비규어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스코프 인터랙션을 이게 각각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학생은 절대 문제에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보고 그런가 하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의미론에서 중요한 개념 많이 연습을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도록 풀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용론은 실제 상황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게 화용론이거든요. 그래서 Teacher's Grammar 책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화용론은 영어 교육적인 면에서 이미 2013년, 14년 이때는 출제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화용론의 기본 개념도 우리가 보고 또 가능한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법적인 것을 모르면 제대로 학생들한테 문법을 못 가르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가 출제된 걸 보면 정관사 용법 2017년, 2018년에는 조동사 will의 용법, 2019년에는 한정적 형용사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Teacher's Grammar에서 그 이전에 2014년 이전에는 Student's Grammar 책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Teacher's Grammar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Student's Grammar도 Teacher's Grammar도 문법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7, 8월에 더 그래머 북까지 해서 문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강의 일정을 보면 이거는 1, 2월에 그래서 우리가 티처스 그래머 이미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3, 4월에는 심화 이론이죠. 3, 4월에는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 책 강독이 있고 또 통사 의미, 화용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기출문제 풀이 있고 신텍스 책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 이론 정리, 문제 분석하면서 그래머 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1월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0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서 답을 쓸 수 있는 답을 제대로 쓰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subject control이나 object control 그 다음에 implicit control construction이라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었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서도 다루었고 컨트롤 컨스트럭션과 레이징 컨스트럭션을 구분하는 내용 당연히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고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 리포트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 리포트 동사 구분하는 게 나왔는데 이 리포트 동사도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컨트롤 컨스트럭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통사, 의미, 화용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두 분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일반 영어는 많이들 이제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독해 실력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거 공부하는 기회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안 하는 분들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분야 뭐 언어학, 연결은 잘했는데 문학에서 한두 문제 틀려서 손해 보셨다. 그럼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물론 일반 영어식으로 독해식으로 풀려지는 문학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설 같은 거. 그렇지만 이제 문학은 특히 시 같은 거나 그런 것은 그냥 단순히 이게 리딩 차원이 아니고 비유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일반 영어랑은. 그래서 내가 공부한 분야에서 문학 지문이 나오면은 그야말로 좋죠. 그러나 만약에 안 나왔어도 문학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읽다 보면은 그 감각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키우시는 차원에서 또 이제 문학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문학 수업은 이렇게 문학 준비는 수업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특히 용어 개념 정리에 있어서는 우리 1, 2월 달도 하고 3, 4월 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핵심 요약할 때 그때도 하고 또 이제 뭐 기출 문제 그때도 필요한 경우에 또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도저히 난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수업을 잘 들어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중에 보면 다 기억에 남으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 기출 목록을 보시면 이제 14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써드렸는데 일단 이제 용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2013학년도 이전이죠. 2019부터 13학년도 그때까지 오지선다였을 때는 이제 오히려 문학 용어가 사실은 더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서술형으로 바뀌면서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뭐 요번 학년도도 그랬고 이렇게 개념이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제 작품을 읽고 전반적인 문맥을 잘 파악했는지 또 그리고 어떤 밑줄친 부분을 긋고 그것이 전후 문맥상 어떤 뜻인지 그런 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설 작품은 이제 14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밑줄친 부분에 이제 바로 이번 19학년도에 나온 게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이건 이제 뭐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뤄서 이제 개념이 적중한 거죠. 그다음에 literal and figurative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유에 관한 가장 큰 전반적인 그런 개념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작품은 대부분의 미국 작품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 영국 작품에서도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꼭 드라마도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작품인데 지금까지는 드라마가 다 미국 극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뭐 영국으로 언제 옮겨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주로 대부분 뭐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미국 드라마 작품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도 계속해서 영국, 미국 쪽 같이 골고루 이렇게 문제에 이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출제 경향은 이제 문학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 용어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이제 독해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이제 풀면 되지만 문학 용어가 나오면은 모르면은 거의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제 당황하게 되고 그런데 물론 이제 가끔 출제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문학 용어도
거기다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본문에서 찾아내는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 용어에 대한 지식을 우리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시, 소설, 드라마 또 가끔 수필도 나오고 그러죠. 그거 지문에 대한 이제 주제나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이해했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19학년도가 다른 해보다 달랐던 거를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그동안은 물론 이제 가끔 15학년도도 소설이 2개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소설이 2개 나왔죠. 하나는 이제 미국 단편에서 나오고 하나는 이제 영국 소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기출은 소설에 3문제 더 와서 다른 학년보다 한 문제가 더 출제된 4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문항수라든가 형식 같은 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 유형도 이렇게 해서 A 기입 서술형 복합 문제도 있고 단순 기입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제 의도는 문학 지문 읽고 당연히 있죠. 내용과 작가 의도를 파악하는가, 그다음에 문학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서 감각을 좀 터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가 딱 나왔다. 근데 시는 매해 나오죠. 아무래도 시라는 게 도치가 있고 생략이 있고 이래서 어려운데 시를 딱 봤을 때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각부 4학년을 공부하고 문학 공부를 좀 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시를 많이 접하면 그만큼 이제 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기본 자세가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비유적인 거, 함축적인 의미 이런 거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권으로는 그러니까 매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단권으로 많이 나오는 게 2018학년도에서도 나왔었죠. 라이어 오브 패스지에서 사운드 앤 센스를 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월 이어서 3, 4월까지 이렇게 해서 4주씩 4개월 16주인데 이 책이 또 챕터가 16챕터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챕터씩 해서 다 이제 훑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학습 전략은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일정을 보시면은 1, 2월 기본 과정에서 또 필요한 문학 용어 그다음에 지문을 여러 가지 지문 읽고 또 문제풀이도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피규러티브 랭귀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중요시 여겨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군데군데 물론 이제 보통 시에서 비유어가 많이 나오지만 소설도 군데군데 다루고 최근 들어서 또 이번 학기도 시가 2문제 소설이 2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도 이제 드라마나 소설 지문을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운드 앤 센스 특강이 들어가죠. 그래서 챕터별로 이런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월 심화는 아무래도 용어도 계속하지만 1, 2월 달에 다루지 않았던 조금 고난이도의 문학 지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사운드 이펙트나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문학 용어를 계속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운드 앤 센스도 이어서 9주부터 16주까지가 3, 4월 특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 6월 달은 이제 다른 과목과 똑같이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기출 경향이 이제 전개되어 왔는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2020년에도 이제 좀
이렇게 적합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7, 8회 핵심 요점 과정에서도 또 1, 2, 3, 4월에 했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고 다지는 그런 입장에서 또 핵심 요점 정리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학 지문이나 뭐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이해했지만 그거를 또 답을 쓰는 것, 특히 서술형 답안 쓰는 훈련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술형 답안 쓰기를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11월 실전 모의고사 이제 가급적 이제 경향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준 높은 모의고사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적중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요점 정리할 때 시츄에이션 아이러니를 포함해서 다른 아이러니를 공부했는데 그때 요번 이게 19학년도에 이제 그 용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영어 보시겠습니다. 일반 영어도 요번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일반 영어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소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영어 문제는 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 4년 전부터 지문도 굉장히 길어지고 내용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험 보는 수강생들의 이제 변별력도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렵게 자꾸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성향인의 물질 간 차이, 그거로 인한 세계 간 직업 간의 비교, 자폐증, 무생물과 인간 간의 관계, 또 멜라토닌 같은 약간 뭐 실험에 관한 것, 또 의학적인 것도 약간 소개가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매해마다 4, 5개 문제가 출제되었고 2019학년에도 4문제가 출제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도 골고루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문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지문을 읽고 메인 아이디어를 잘 파악하는가, 그리고 요점과 핵심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을 자기만의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를 보면은 문학도 그렇고 뭐 4개나 5개 이상의 consecutive words를 그대로 카피하지 말고 쓰라, 이런 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내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럴 때는 물론 그 서술형 그 답안에서 뭐를 보겠습니까? 문법이 틀렸나? 또 논리적으로 잘 전개가 됐는가? 물론 핵심적으로 답을 잘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용이 맞는다는 조건 하에서 논리적으로 잘 썼나, 뭐 전치사나 접속사 이런 거를 잘 활용했나, 표현이 풍부한가, 그 문법에 오류는 없는가, 그런 것으로 채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우리 다른 교수님께서 뭐 통사론 또 티처스 그래머, 스튜던트 그래머 할 때 같이 문법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술형 그 답을 쓸 수 있는 데에도 또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메인 아이디어 파악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매주 그 지문에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렇게 써보는 그런 연습 문제도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 사항을 찾아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일형이나 문학 지문을 볼 때 또 난감한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럴 때 일단 당황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끄럽게 읽혀야 되는데 막히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단어를 내가 확실히 몰라도 전후 문맥을 보고 이거를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문도 읽어야 되겠죠. 거기 많이 노출되고 이럴 때는 이게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해서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팍팍 뛰어 넘어가지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것도,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잉글리시 라이팅 실력을 배양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영어의 강의 일정은 이제 기본 과정 이미 이제 많이 이렇게 지나가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그 글의 구조와 그리고 또 지문도 소재가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3, 4월 심화 과정이니까 좀 지문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요. 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나중에 뭐 모의고사 문제는 첨삭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1, 2, 3, 4월 수업에서 여러분이 쓰신 답을 또 보내주시면은 또 이제 그것도 첨삭으로 매끄럽게 여러분들의 글을 또 첨삭지도 해주시니까 지금부터 첨삭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5, 6월 달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고 네, 계속해서 7, 8월도 좀 시문 안 되니까 좀 특별히 이 시간 동안에는 서술형 답안 쓰기 능력을 또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9, 10월 달에도 또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 꼭 첨삭 채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또 문학과 일반 영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모든 이렇게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또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루, 일주,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다 스케줄을 이렇게 정말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나는 다음에 해야지 내가 또 미리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5, 6월, 7, 8월에 아니면 나중에 모의고사 때나 들어가 볼까 하고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람이 뭔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나를 억지로 뭔가 틀에다가 넣어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예, 너무 여유 있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3, 4월에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 이렇게 우리 팀과 함께 이제 오셔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는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빡세게 공부하는 네, 그럼 우리 팀으로 들어오시고 사실 우리 팀은 수업 시간이 진짜 길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분야든 어떤 과목이든 수업하는 내용이 훨씬 길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우리 박진희 팀과 함께 하시기를 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설명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교육 연간 강의 일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3, 4월에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빈칸이 3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 책에서 많이 안 나오고 그 수업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니까 뭐 다른 책들을 하겠다는데 다른 책도 중요해요. 근데 이 책을 뺄 수는 없어요. 빼면 뭔가 아무튼 찜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책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책하고 더불어서 이 책이 좀 너무 분량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는 좀 얇으나 이것도 읽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되는 거를 추리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살짝 조금 부족해서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 다른 필독서에서 제가 계속 보충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하면서 원서 강의처럼 지문을 최대한 드리는 걸로. 그래서 영어 교육 지문에 좀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영어 교육 지문을 읽을 때 망설임 없이 줄줄줄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아무튼 신경을 쓰는데 요 책을 이제 3, 4월에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주별로 나왔으니까 이건 보세요. 그리고 5월하고 6월은 저희 이제 전부 다 뭘 하냐면은 영어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반 영어도 그렇고요. 영문학도 그렇고 기출문제를 저희가 풉니다. 5, 6월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사실 1, 2월부터 계속 노출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하면서도 이 기본 문제가 기출에 이런 거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계속 보여드리는데 기출문제 한 번 풀었다고 해서 그 기출문제의 개념을 내가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초급일 때 푸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점점 해나가면서 다시 풀었을 때 그 기출문제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문제 예측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여러 번 봐도 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 6월에 일단은 3, 4월까지 기본되는 거 조금 심화되는 거 다져두시고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5, 6월에 영어 교육의 이제 기출 문제 또 영어학의 기출 문제 이런 걸 이제 풀겠어요. 그래서 풀면서 그 영어 교육은 사실 문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최신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과거 거도 쭉 봐서 키텀 중에 아주 중요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거는 가져오고 왜냐하면 다 풀 수는 없어요. 여태까지 나온 그거를 전부 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또 그 키텀들이 유사한 그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나온 지문이 있는 책에서 또 우리가 원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또 프린트물도 계속 드리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개요는 이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7, 8월에 다시 영어교육 심화 이론하고 응용 및 핵심 요점 정리 이런 걸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책이 이제 Teaching by Principles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 일찍 해도 좋았겠지만 어쨌든 Teaching by Principles가 시험 가까이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 이제 어떤 우리가 응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이론적인 거 플러스 실전적인 게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같은 브라운 책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그 배경에 대한 또 재미있는 얘기들을 같이 곁들여 드릴 거예요. 영어 교육에 이런 사조가 나왔는데 이런 사조가 나온 배경 얘기들이 또 재미있는 게 거기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또 시험에 나올 것은 또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 하고 또 필요한 책은 요 한 권만 하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 메인 한 권이 있고 사실 메인은 이 책이에요. 그래서 7, 8월 메인은 이 책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출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문은 계속 끌어다가 같이 다른 책에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용이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어 교육에 보면 9월하고 이제 11월 보면 영어 교육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박진희 팀이 내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8회 플러스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2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낸 모의고사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책. 그래서 애플책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애플책 근데 너무 두껍잖아요. 한 40명 저자가 다 영어 교육에 대한 그 논문들을 실어놓은 걸 묶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쭉 보면은 과거에 시험 문제에 나왔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챕터들만 좀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 낸 거 플러스 비슷한 그런 어떤 토픽이면은 또 그걸 계속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읽으시라고. 그래서 이 책은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기출 문제 풀 때도 필요한 지문이 있으면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질문들에 어쨌든 최대한 영어 교육의 질문들에 능숙하게 막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원서 리딩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또 적중률이 높으니까 끝까지 또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영어교육 필독서 및 추천서를 했는데 사실 이 책은 다 읽으심이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 이제 한 두세 권 정도는 저희가 원서 강독 겸 해가지고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지문들은 뽑아서 보여드리고 하니까 사실 거의 뭐 중요한 거는 다 이거를 우리가 검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책들은 뭐 갖고 계신 것도 좋고 계속 참조하면 또 영어 교육 공부하실 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중요한 책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뭘 적중시켰나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이 키네세틱 빈칸만 한 게 아니라서 이거를 이 키네세틱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 그 서술형으로도 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뭐 자세한 더는 아니고 이게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영어학을 이제 나눠서 저하고 이제 박경선 선생님이 이제 하시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음성 의문 형태를 하고요. 박경선 선생님은 구문론하고 또 의미론하고 화형론 부분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학을 할 때의 선입견이 뭐냐면 굉장히 어렵다. 어렵긴 하죠, 사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학문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설명을 너무 어렵게 들어서
그래서 이게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는데 저희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무슨 평이 있냐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인지 몰랐다 영어학이. 그래서 의외로 선생님들이 상당히 지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이 다 지적이시고 아주 깔끔하시고 군더더기가 없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의문이 있을 때 그거 굉장히 그냥 해결이 아주 깔끔하게 돼요. 설명이 찜찜하게 이게 설명인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어렵지만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분석력이 있으면 사실 실전 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실제 의사소통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언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나름대로의 그런 예리한 그런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내실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 시험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만 본인의 또 그런 지적인 역량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학을 1년 동안 굉장히 즐겁게 저희 팀하고 하면 배우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의문론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런 기본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본 용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용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터음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그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아셔야 그 룰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정확하게 쓰시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데 요거를 이제 1, 2, 3, 4월 동안 하면서 그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데피니션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또 데이터를 볼 때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의문론도 보면은 기존에 범위가 의문론은 그렇게 막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제 깊이 있게 하면 좀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범위, 의문론 범위 내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과거에 이제 뭐에 나왔는지를 보고서 둘레는 그래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의문론하고 영어학 그 중에서 의문론하고 신텍스는 그 영어학 개론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과거에 나올 때는 개론 수준이었지만 지금의 현행으로 봐서는 실제 학부에서 우리가 그 과목으로 의문론이라든지 아니면 구문론을 과목으로 배우는 학부 수준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게 어렵다 하지만 사실 학부에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은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너무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깊게 들어가려면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개념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면은 상당히 또 도움도 돼요. 이게 실제 우리가 발음을 한다든지 강세 예측을 한다든지 문장을 읽는다든지 할 때 영어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시고, 어쨌든 과거에 그런 어떤 그 학부 수준의 음론 중에서도 임역에 나오는 그 포인트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가 나왔는지. 그래서 바뀐 시험 때부터 보시면은 기입형하고 서술형인데 2015년에 글로탈 스탑하고 엘러폰들이 나왔어요, T 엘러폰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에서 나오나 이거 하고, 그다음에 J라는 것이 엘빌라 사운드 다음에 드리션 됩니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너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입형 하나, 그다음에 서술형 하나인데 첫 판에 바뀌는 해부터 이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너지에서 문제가 두 개가 딱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방향을 주는 거예요. 이 의문론을 공부할 때는 기준이 뭐란 얘기예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너지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요 두 문제는 아무튼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 책 정도의 수준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거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하나 정도는 나왔어요. 그 기입형.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뭐예요? 기입형 2개, 서술형 하나 이렇게 의문론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은 기입형 2개하고 서술형 하나가 나왔는데, 이 중에 기입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하나는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네이즈 어시뮬레이션이 강세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 그 문제인데, 저 데이터도 제가 웬만한 그 의문론 데이터는 어디서 나는지 다 제가 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모아나라고 할레의 1985년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의문론의 데이터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음절 구조 하나만 달라져도 답이 틀려져요. 강세 위치 하나만 바뀌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꾸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 데이터들을.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틀을 바꾸는 건 힘들고 한두 정도의 단어도 바꿔보지만 그 바꿨을 때 또 이 답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규칙적인 거를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도 많이 활용을 했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서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를 임용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예측을 잘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이 의문론 문제를 이제 푸시고 서술을 할 때 의문론에서 필요한 서술형으로 쓰시라 그런 얘기죠. 막 그 현상을 막 말로 장황하게 막 했을 때 그게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의문론을 룰을 쓰는 또 그 영어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써야지 더 써도 틀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 넘치게 딱 그 환경에 맞는 그 서술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이 뭐 하나 남을지 하나 없어질지 다 없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기입형도 의문론의 기입형은 사실 지식 자체를 묻기보다는 데이터를 주고서 그 데이터의 환경을 찾는 게 기입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의 기입형을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서술형 푸는데 의문론은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같이 계속 시험에도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같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입 이 서술형이 과거에는 이 서술형은 뭐 그 데이터만 보시면 되지만 이 기입형 의문론의 그 기입형이 또 위에 환경을 잘 관찰하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문 환경에 대한 묻는 기입형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뭘 물어봤어요? 텐슬렉스 디스팅션을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그 바월들의 텐슬렉스 디스팅션 할 때 포네틱한 거하고 그다음에 포놀로지컬한 거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컨플릭하는. 그랬을 때 어떠한 그 모음이 그러냐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빈칸. 그럼 이거는 위에 지문을 읽고서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찾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 순수하게 의문론적인 지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겠죠. 안 봤으면은. 그래서 그런 기입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문을 통해서 환경을 찾아내는 기입형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의문론의 기본적인 그런 거를 다 체크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냐면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그 바월 차트나 카스란 차트 이런 것이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기준은 뭘로 잡으시냐면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리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어떤 의문론적인 그 데피니션 거기에 맞게 항상 세팅을 해놓고 다른 데이터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다른 걸로 하면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문론을 공부할 때도 어떤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볼 때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명쾌하게 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책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1, 2월에는 제가 이제 영어학개론 원서 특강으로 각 분야의 그 영어학에 필요한 개념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프랑킨 책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 책도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이 책도 사실은 이대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대학들에서 그 영어학개론으로 두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킨 책이 좀 더 두껍죠, 이 책보다는. 그래서 프랑킨 책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제가 이 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정말 쉴 새 없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형의 연습 문제는 저희가 이제 Linguistics for Non-Linguistics에 나오는 연습 문제는 저희가 그대로 갖다가 임용에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체크하는 식의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 1, 2월에 하기에는 정말 딱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기본을 잡아주면서 그 기본에 대한 개념들을 토대로 이거를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기본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거 강의를 처음 듣고서 이렇게 하면 문제 안 풀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기본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다른 연습 문제보다 신텍스는 살짝 그 파트는 약한데 의문론 파트가요. 연습 문제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의문론의 과거에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고 데이터 중에 연습 문제 데이터 중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의문론 여기서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한 문제 또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문론 데이터는 좋아요. 다른 거는 조금 약한데 그다음에 또 프래그매틱스가 챕터 1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프래그매틱스 연습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살짝 좀 약합니다. 약한데 요거를 이제 8주 동안 하면서 연습 문제를 제가 다 중요한 거는 다 해서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은 이 책의 핵심은 딱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 책 안 읽기는 그렇고
읽기는 그렇고 그랬을 때 아무튼 제 프린트물 보시면은 거의 연습 문제에 뭐가 중요해 막 별표도 제가 막 쳐놨어요. 이거 5개짜리 중요한 연습 문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 2월에 하면서 영어학에 필요한 그러한 기본적인 term들이라든지 표현들 그런 거를 익히시고 각 분야별로 그래서 거의 다 했죠. 아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랭귀지 베리에이션 해서 이 랭귀지 베리에이션이 우문론의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서술형도 보면은 아메리칸 잉글리시하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버나큘러 잉글리시하고 거기에 의문 규칙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문제도 보면 브리티시 잉글리시하고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발음 차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버라이티 랭귀지 베리에이션이나 버라이티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의문 현상이 규칙성을 보인다. 그런 데이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여기는 안 써놨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first language하고 second language learning에 대한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 있나 하고서 조금 중요한 거는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하면서도 제가 그 1, 2월에 이제 교재 여기 이제 의문론이고 그래서 여기 영어학개론 하면서 틈틈이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프롬킨 책에서도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그러니까 1, 2월 강의만 들으셔도 프롬킨 책에 있는 거를 같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어학개론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음성 의문 형태의 기본 이론을 이제 1, 2월부터 하는데 사실 1, 2월부터 이렇게 충분히 하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의문론은 만점이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 그래서 1, 2월에 이제 뭐를 하냐면 주된 책이 이제 학부에서 의문론 교재를 많이 쓰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Introduction, Introducing Phonetics and Phonology하고 The Pronunciation of English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카탄반 책도 있고. 근데 카탄반은 이제 몰폴로지스트여가지고 그 몰폴로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 보면은 몰폴로지만 나오는 시기는 그 2015년 이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몰폴로지하고 포놀로지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필요한 거 그리고 또 한 책이 있어요. 그 맹망한 그래서 그런 4개의 책 중에서 조금 우리 그 임용 시험 방향성하고 맞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거를 가르치는데 이런 기본 되는 개념들을 의외로 못 들어본 그런 선생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요약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이 되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푸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원서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강의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들으셨으면 정말 좋았겠다고. 그다음에 3, 4월 보시면은 3, 4월에는 Applied English Phonology인데 이 책 플러스 또 다른 논문이나 아니면 책에서 필요한 거는 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 책은 피처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근데 피처를 우리가 1, 2월에 엄청 자세히 해요. 그래서 이 3, 4월에 다시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하지만 그래도 피처에 대한 건 조금 언급을 하고 피처랑 관련 지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근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 시험에 많이 나온 책이긴 한데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학생들이 모릅니다. 이게 내용이 좀 이렇게 편집을 어떤 거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이도록 편집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상냥함이 없어요. 그냥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시험에 나온 바월에 관한 것도 사실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다 붙여놔가지고 그걸 띄어서 이렇게 이게 쭉 읽으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캐치를 못해요. 그냥 수많은 의문론 얘기 중에 하나구나. 그냥 한 줄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한 줄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이 책 편집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프린트물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하나 읽을수록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의문론에. 그리고 시험에 이런 건 또 나올 수 있겠다는 게 또 여태까지 나왔지만 또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아주 샅샅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머 재밌다 할 정도로 같이 즐겁게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의 뭘 하겠다는 거고 5, 6월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팀이 이제 다 여기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의문론도 그 기출 주제별로 해가지고 최신 거부터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7, 8월에 다시 한번 그 1, 2월에 기초하고 그다음에 기본하고 그 심화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핵심적인 거를 요약을 해드리면서 기출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9월부터 10월, 11월 해서 모의고사 10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의문론도 모의고사 그 실전 모의고사 8회 최종 2회 해가지고 이제 10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1년 그 우리가 그 계획을 완성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2차 준비는 또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설명회를 열심히 또 할게요. 어떻게 준비시켜 드리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의문론에 이제 뭐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는데, 사실 작년에 나온 의문론 3문제를 저희가 다 다루었어요. 그 중에 2문제는 심지어 모의고사까지 냈었어요, 제가. 그래서 유사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내용들이 굉장히 임용 시험에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이건 우연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들이 상당히 포인트가 맞아서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랑이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출의 3문제를 제가 다 다뤘다. 이제 2문제는 문제까지 심지어 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 내용이 그 영어 교육하고 그다음에 의문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같이 아무튼 그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2 분야에 대해서 2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또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